코로나 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혼란 속에 있었는데 참 발빠르게 저도 모르게 한 곳에서는 또 이렇게 조용히 많은 멋진 리더분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세미나를 곳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우리 박동철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또 저희에게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또 우리 탁종수 국장님하고 연결해 주시면서 연결이 돼서 저희 팀이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참여하려고 들어오긴 했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밥상 차려는데 숟가락만 얹고 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갖고 있는 터에 또 제가 이제 승급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강의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유튜브에 사연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제 강의도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들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스토리가 많지가 않고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 들려드리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여러 다양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신규로 초청되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제 언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이 연합 세미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러 리더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화요일, 금요일에 그 강의들이 정말 값진 시간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법들 제시해주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저도 저희 그 센터 조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떨릴 수가 있을까요? 네. 저의 송은경 로얄 마스터 애터미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잘 이렇게 접목시켜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어떤 말들이 귀에 남는, 마음에 남는 그런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 이거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본사에서 진행해줬던 이제 각 달마다 이렇게 스케줄이 다 있었는데 정말 많은 세미나들을 해줬었죠. 본사에서 준비해줬었죠. 근데 이때 한 곳에서 모였던 인원들이 적어도 한 2,000명씩은 모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세미나장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회장님 강의 또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애터미 비전을 우리가 느끼고 그 열정을 온몸 그대로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 자리 구하느라고 막 불평불만 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런 날이 이제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변해가는 거에 적응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정보를 들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또 회사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저희들에게 정말 멋진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해주고 있죠.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그 각 나라마다 이루어졌었지만 지금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모두가 다 함께 들어와서 한 공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정보들을 동시에 전 세계가 이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초청하다가 환경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초청이 되어지고 오늘도 아마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번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 일을 진행하고 이제 내 파트너들, 내 팀원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 설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 정보를 잡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긴 알아서 선택은 하는데 끝까지 못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해내서 결국 성공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정보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규로 오신 분들이 왜 이 일을 못 알아볼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도 하시죠. 왜 나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고민을 하던 끝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 안에서 애터미와 나와 만나게 된 이유, 내가 이걸 통해 해야 되는 어떤 거,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나에게 애텀이라는 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찾지 못해서 이걸 선택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 간절함의 크기가 작으면 시작을 하게 되면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자존심 상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 이 꿈은 이루어도 이루어지면 좋지만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난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지 못해서 아마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실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9시에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내고 또 이 9시 늦은 시간에 어떤 정보를 듣고자 또 공부를 하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찾았던 그 Y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새로 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이 도구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쓰여졌는데 나한테는 왜 자꾸 이게 오는 걸까?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걸 이루라고 어떤 걸 해내라고 이 애터미가 자꾸 나한테 오는 걸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제 강의가 끝났을 때 희미하게나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6종 화장품을 써보고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랑 친해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이제 살고 있는데 사실 그 항암 치료를 받아가면서 식사도 해가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치료를 받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수술하기 전부터 항암 치료 끝날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계셨는데 그 중에 화장품이 떨어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아시는 분한테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분이 마침 애터미를 이제 막 접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뉴스 동영상을 틀어주고 해모임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해모임도 소개해주고 또 기존에 쓰시던 화장품도 함께 가져오셨어요. 근데 애터미 화장품도 그다음에 이브닝 케어 이렇게 함께 가져오셔서 이제 어머니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뉴스 동영상을 보시더니 해모임이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난 이 제품이 믿음이 간다. 근데 제가 좀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 그 진료받을 때마다 항상 따라다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무거나. 근데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꼭 사실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사시는 건데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품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내가 먹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었고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자기네 회사에서 PR하는 광고도 아니고 뉴스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방송국에서 뉴스 시간에 앵커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근거 없이 떠들 수는 없을 거란 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난 이 제품 믿음이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해모임을 사셨고 기존에 쓰던 화장품을 안 사시고 마음에 드셨나 봐 이 회사가 믿음이 갔는지 그래서 화장품도 애터미 화장품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야, 내가 이거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 사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앞에서 면전에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격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살만해가지고 제가 쓰던 것보다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던 화장품이 있었지만 하나 사놨던 게 인연이 돼서 지금의 저를 어찌 보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화장품을 사서 집에 놓고 저희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이제 받아가시면서 해물을 드셨는데 제가 지켜봤던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암 환자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해모임은 어머니 혼자 드셨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 젊은 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도 힘들긴 하셨겠죠. 근데 잘 이겨내셨어요. 12번 주사 치료, 32번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한 번도 기간을 늦추면서 한 적이 없었어요. 제때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해모임이 진짜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어머니가 복이 있으려고 그런 제품들을 알아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평소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밥 골고루 잘 먹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항상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시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유방암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걱정이 되겠어요? 저희 남편과 아이들 유전적인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속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해모임을 억지로 사서 이렇게 좀 예방접종한다 생각하고 억지로 먹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이제 먹어가면서 좀 느꼈던 것이 이제 저희 남편도 뭔가 효과가 있었는지 보약을 해줘도 반 이상 버렸던 사람이 본인이 소포장을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효과가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이 제품이 진짜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뭐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모임에 대해서 좋은 것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느껴졌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해모임을 구매해서 쓰는 소비자가 됐었고 저는 이제 제 화장품이 떨어져서 화장품을 이제 이 제품을 써봤는데 사실 제 피부는 아무거나 발라도 사실 뭐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피부는 아니라서 그때그때 그냥 어떤 걸 고집하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브랜드들 다음엔 저거 한번 써봐야지 이런 소비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화장품을 제가 썼을 때 처음부터 막 와 좋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뭐였냐면 한 3주 이상 쓰고 나니까 피부톤이 이상하게 맑아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세수하고 얼굴을 보면 뭔가 상큼한 느낌? 씻은 것 같은 느낌. 어떨 때는 씻어도 이렇게 칙칙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투명하지 않은 그런 피부들을 볼 때 한 번 더 씻고 싶은 이런 느낌도 있었었는데 이 화장품을 쓰면서 계속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건 화장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피부를 좋게 만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뉴스에 나온 대로 진짜 100배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고 하더니 정말 좋네.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일단 좋았고 싸면서 좋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나 이 제품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 이 제품으로 바꿔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정보를 주셨던 그 분이 저희 집에 소개를 다 해주고 집 밖을 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나갔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애터미를 바꿔 써봐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흘려들었어요. 근데 제품을 제가 체험하고 계속 나 이거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데 아무래도 애터미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음, 기초 화장품은 떨어지는 게 각자 달라서 그냥 어떤 걸로 해보면 딱 떨어지게 내가 계산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폼클렌징이었어요. 그게 저희가 한 달에 한 개 정도 내 식구가 쓰면 한 달에 하나 정도 쓰니까 1년에 12개 정도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폼클렌징 제가 이제 골라 제 형편에 맞는 거 중에 그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가격대 중에 골라서 쓴 제품이 벌꿀이 들어간 어떤 제품인데 그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3만 원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골라서 쓰고 있었는데 애터미 폼클렌징을 썼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았어요. 제가 까다롭게 고르는 어떤 조건들이 훨씬 이 애터미 폼클렌징이 더 제가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가격이 8,000원이야. 그럼 바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바꿔 써야죠. 그래서 제가 3만 원짜리 폼클렌징을 애터미 8,000원짜리로 바꿨으니까 1년 동안 거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12개 쓰는 걸로 계산했더니 폼 하나만 바꿔 쓰는데
생활비가 20만 원 넘는 돈이 절약이 되는 걸 제가 수치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저 되게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소문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딱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저랑 똑같은 폼클렌징을 쓰고 있었던 우리 언니한테 자동으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 생활비 이렇게 많이 절약돼? 폼 하나 바꿔 쓰는데 20만 원이 절약돼? 이거 나랑 똑같이 쓰는 언니한테 얘기해 주는 거 무리 아니죠? 그죠? 이게 애터미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감동적인 것들, 내가 나한테 이익이라는 것들을 내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그러니까 이익을 그 사람한테 주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일이 되게 재밌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결국 그게 애터미 사업하는 거였는데 저는 제 생각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명 한 명 저희 언니, 엄마, 또 교회 언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랑 같이 쓰게 됐었고 그렇게 소개하는 과정 중에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센터에 밥 먹으러 그래서 밥 먹으러도 가고 밥 먹으러 가면 여지없이 이제 강사님 한 분이 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밥 먹었으니까 밥값 좀 하고 가라 이러고서 자리 채워주라고 그래서 앉아서 듣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거의 근 1년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소개하는 과정 중에 캐시백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수당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수당 자체가 전 세상에 공짜가 없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일도 안 했는데 내 통장으로 그때 제가 받은 게 8만 얼마거든요. 첫 번째 수당 탄 게. 되게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뒤로 그 금액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수당이 굉장히 연가가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통장으로 8만 얼마를 넣어주니까 주부로서 그 돈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넣어준 돈 치고는 아메이에서 제가 수당 타려고 그 제품 쓴 거에 대해서 캐시백 받으려고 했더니 6천 원 받으려면 뭐 20 몇만 포인트 써야 되는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돈을 나한테 왜 넣어줬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분한테 아, 이 사람들이 나 일 시키려고 이렇게 꼬시려고 넣어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런 일 적성에 안 맞아요. 저 이런 일 못하니까 이 돈 가져가세요. 그렇게 꽉 막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자주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자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30만 포인트가 찰 때마다 돈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30을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해본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는 사람한테 이 인원, 쓰는 인원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수를 늘려가는 거. 내가 한두 가지 쓰는 것보다 뭐 샴푸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가지수를 다른 마트에 쓰던 거를 애터미에 있는 것들은 그걸로 바꿔 써보는 거. 그리고 100%뭐 환불 교환해준다고 하니까 뭐 안 써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격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첫 번째 제품들이 내 인상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이 안 보이세요? 네. 저는 쬐끄맣게 보이는데 그럼 제 화면을 추천해줘야 되는 건가? 전혀 안 보여서 보고 싶어요. 저기 호스트 분이 어떻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되나요 이거? 잠깐만요. 네. 저는 보이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얘기 계속 할게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짓수를 늘려 써가면서 이 수당을 조금씩 이제 조금 더 빨리 타는 그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 이제 우연히 또 이제 그러면서 센터도 놀러 가고 이 과정 중에 거의 1년 시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세미나 이제 장에 가게 됐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초청을 한 명도 못해서 되게 이제 한 번은 울면서 갔다 왔던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옆에 앉아 있어 줄게요 하고 쫓아갔던 그 세미나에서 제가 아까 그 Y를 찾게 된 거예요. 회장님 강의 중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이제 원데이도 가고 석세스 아카데미 갔는데 저를 변화시켰던 그 Y를 찾았던 그날이 석세스 아카데미의 첫째 날에 많은 강의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회장님 나의 인생 시나리오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프로그램들도 되게 좋았지만 근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사는 경영 목표 첫 번째가 고객의 성공이다. 고객의 성공이다. 근데 그 고객의 성공적인 삶은 내가 생각하는 삶은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다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균형 잡힌 삶은 뭐냐? 일단은 이 안에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일단 내가 먼저 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세상 나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은 안 돌보고 남들만 챙기는 사람. 일단은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살고 나서는 주변 사람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을 골고루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사는 삶을 균형 잡힌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는 모든 고객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영 목표 첫 번째로 두고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야, 이 회사 진짜 멋있다.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업이 이윤 창출이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생각이 참 좋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어요. 네, 참 멋있다는 있었지만 제가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좀 안 미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 항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뭐, 좋은 차도 타봐야 되고, 현금도 갖고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해당하는 그 인생 시나리오 한 번은 써봐라. 이제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잘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데서 항목별로 쭉 설명하는데 저는 제가 꽂힌 말은 이 사랑하는 부분을 설명하실 때였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머님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뒤통수 진짜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던 분, 우리 스폰서님들이나 파트너분들도 함께 갔던 그런 분들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제 머릿속에, 제 추억 속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걸 알고 이 자리에 놓는 건 아니지만 저희 스폰서님이 뭘 해주신 거냐면 이런 꿈들, 이 추억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세미나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그래서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 준 그게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저에게 뭔가 터치가 됐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이 왜 저한테 와닿았냐면 이때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희 이제 친정 쪽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농사를 내리 3년 망하고 빚을 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이 시작됐는데 시골에서는 그래도 마당도 있고 기와집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그런 집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주인집 그 연탄재 쌓아놓는 한켠에 쪽방이 저희 집인 거예요. 방에서 나오자마자 연탄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계단을 내려가면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불을 켜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굴 같은 그런 지하의 방 한켠에 쪽방에서 이제 저희 6식구가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하다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걸 보면서 또 엄마가 음, 음,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얼굴이 안 나온다고. 네, 지금 혹시 네. 탭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탭으로 아니, 저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공유 중지한데 지금 제 얼굴 나오나요? 안 잠깐, 나와요? 네, 안 왜 나와요. 그러지?
카메라가 저는 지금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이제 나와요. 그래요? 네. 음, 그럼 이제 다시 나와요. 공유해 볼까요?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듣고 싶어요. 자, 화면 공유 다시 해볼게요. 왜 그럴까? 제 얼굴 나와요? 호스트가 비디오를 중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네, 둘 다 나와요, 이제. 이제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우리? 뭐가 자꾸 뜨네. 자,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화면도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 네. 갑자기 등에서 땀나요, 지금.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갑자기 환경이 이제 어려운 시절로 돌아갔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파출부를 하시고 아빠 청소부 하시면서 서울 생활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월세 못 내가지고 이제 맨날 엄마가 혼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그 파출부 하러 간 집에서 갑질 당하고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부둥켜 안고 얘기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그 조그만 방에서 얘기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들으면서 참 이 가난 때문에 서름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나 빨리 돈 벌어다 진짜 우리 엄마 좀 갖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빨리 졸업하고 싶어가지고 상고를 간다고 제가 고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막 길길이 그러셨어요. 정말 많이 혼나고 저를 설득하셨지만 제가 좀 고집이 센가 봐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부모님까지 막 불러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 되게 많이 애를 써주셨던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상고를 가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하면서 바로 후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성악과를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것도 또 마저 못하고 아무튼 중간에 중퇴하긴 했지만 그렇게 제가 학창 시절에 돈을 빨리 벌어서 우리 엄마를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이제 그렇게 졸업을 하고 사실 뭐 얼마나 제가 드렸겠어요. 부모님한테 드리면. 근데 그렇게 뭐 얼만큼 같이 생활고를 같이 하다 보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평범하게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내 눈에서 안 보이고 그리고 나는 또 내 살림이 있고 하니까 그또 아기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모님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를 안 보러 간 건 아니고 생신 때 명절 때 다 찾아갔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안 했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남이녀인데 그 이남이녀 자식들을 다 이제 키워내고 출가시키고 나니까 당신들은 나이가 들어버렸고 당신들 노후를 준비할 어떤 그런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뭔가 여유가.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집 한 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일을 해야만 생활비가 나오는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공사 현장 사무실 청소해주면서 이렇게 또 하고 저희 아빠는 이제 경비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이렇게 감당하고 계셨는데 정말 한 분이라도 아프면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다행히 어, 살아오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게 딱 보이니까 내가 친정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내가 좀 살기 편해졌다고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나한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회장님은 생활비를 책임지라고 하는데
생활비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주고 용돈, 효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들 나도 어머니 한 분 모시는데 제대로 모시려고 하니까 6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용돈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쓰기는 잘 사는 부분, 이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쭉 썼지만 우선순위를 제가 정했는데 회장님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와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모든 곳에 흘려보내면서 살다 가야 된다. 이 땅에서 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것인지 한번 써보라는 게 인생 시나리오였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내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 마음에 한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쓰기는 다 썼어요, 제가. 잘 사는 거, 뭐 집은 제가 만족이었고,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안 썼더라고요. 근데 현금이 되게 고팠나 봐요. 그래서 현금을 내 맘대로 500만 원씩 쓰고 싶다라고 써놨어요, 처음에. 그리고 차는 마티즈 타고 다녔는데 사실 부족하지 않아서 제가 그 차 없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집, 교회, 마트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뭐 주차하기 편하고 어디든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사실 차 있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살았었는데 내가 나중에 부자 돼서도 내가 이걸 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부자들이 타는 차가 뭐가 있지? 그냥 그때 제가 생각했던 차를 몰랐어요. 그때 쓴 게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써놨더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 그랜저 타고 다녀요. 아무튼 그렇게 썼는데 사실 이게 쭉 다 썼지만 제가 그걸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좋은 차 안 타본다고 한이 맺힐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집도 지금 사는 집 괜찮아서 더 큰 집, 더 좋은 집에 살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막 한이 맺히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기부를 못해서 제가 한이 맺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하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쓰라고 해서 쓴 거지. 이렇게 살면 진짜 좋기는 하겠다 해서 쓰라고 해서 쓴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추려봤어요. 정말 한이 맺힐 것 같은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 두 가지는 안 하면 내가 좀 한이 맺힐 것 같고 가슴이 아플 것 같다라고 한 두 가지를 추려낸 게 이거였어요. 엄마 아빠 생활비 300만 원 드리기. 그다음에 아파트 사드리기. 이걸 써놓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졌어요. 제가 사실 제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도 200만 원 이상 벌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300만 원, 뭐 무슨 자존심에 2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던 게 이걸 줄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아파트는 왜 제가 여기다 써놨냐면 제가 아파트 살고 있을 때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나도 아파트라는데 한번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아파트 천지고 그 안에 빈 곳이 없이 누군가는 다 들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게 참 소원이구나. 평생의 소원이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짠해지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나중에 성공하면 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잡고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300만 원이 자신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 너무 커서 나 못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참 생각을 잘했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너무 크지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가 뭐였냐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나도 여자고 우리 어머니도 여자고 우리 엄마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세 여자분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딸이라서 그런지 엄마가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슴 아프고 외롭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세요. 어머님 혼자 평생 쓰시고도 남을 만큼 노후 준비를 아버님이 너무 잘해놓고 가셔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건 없었고 저는 남편 덕에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아이들 살림만 하면서 아이들 케어만 하고 살아도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라는 사람을 인지할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아유 이 건강한 몸 놀면 뭐해 하고 일을 한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돼서 일을 생업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놔본 적이 없는 그래서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진짜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나처럼 우리 어머니처럼은 못 해드려도 나처럼 그 여자잖아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여자들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작은 그 행복들. 뭐냐면 주방 예쁘게 꾸며놓고 예쁜 그릇 모으는 재미 이런 살림하는 재미들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맨날 일하러 다니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그런 소소한 어떤 행복들을 느껴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엄마가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공사 현장 사무실 청소도 하고 또 이 뒤에 배경의 사진이 아파트 공사하면 그 자재 올라가는 카예요. 카. 그거 이제 운전하는 그 일도 했었거든요. 이건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거라서 참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칸은 사방이 뚫려 있고 올라갈 때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제가 그걸 한번 타봤거든요. 엄마 선풍기 갖다 드리러 갔다가 한번 올라갔다 와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땅에서만 일하던 분이 거기에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덜덜 떨면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다가 오면 집에서 거의 녹초가 돼서 오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그 다음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이런 엄마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이 일의 월급, 이 70만 원이 있어야만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7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 이건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게 정말 제가 소비자 몇 명 안 되는 소비자들 가지고 6만 얼마, 8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2년이 걸리건 3년이 걸리건 5년이 걸리건 이 소비자 100배 늘리는 순간에 한 70만 원 정도는 안 나오겠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한번 해보자. 70만 원 만들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애터미에서 첫 번째 목표를 우리 엄마 월급 70만 원 만들기 딱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저는 왜 이러죠 오늘? 화면이 계속 안 나와요. PPT를 우리는 못 보고 강사님은 계속 보고. 공유가 화면 공유 중입니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공유 중지. 오늘 왜 시스템이 왜 이럴까요? 저 지금 공동 호스트로 돼 있죠. 네, 지금 제 얼굴 보이세요? 네, 슬라이드 쇼 눌렀는데 안 나오는데요. 늘 하던 대로 제가 한 건데 잠깐만요. 화면 공유. 공유.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 보이세요? 예, 보여요, 이제. 지금 보여요? 네, 월급 70만 원. 네. 음, 네, 조금만 기다려 드릴게요. 이게 또 실시간 줌 미팅의 묘미잖아요.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아, 지금 안 보여요? 첫 화면에서 멈춰 있어요. 네, 슬라이드 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대로 하면 될까요? 지금 네, 얼굴도 어, 보여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뭐가 엉켰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돼. 했었는데. 네, 우리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도 못 봤어요. 저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자, 여기 화면 보셨죠, 아까? 네. 땀나. 자, 여기 우선순위 이제 제가 엄마 생활비 300만 원 드리기, 그다음에 아파트 사드리기 이랬었고, 아파트 자주 올라가는 이거보다 훨씬 정말 그냥, 허름했던 그런 카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서워서 덜덜 떠는 엄마가 그렇게 일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돼서 그곳에 또 일하러 가셨던. 그래서 제가, 엄마 월급 70만 원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땀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응. 이제 제가 그냥 예전처럼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우리 센터장님, 스폰서님이 열심히 사시니까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가서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세미나를 듣고 나서 내가 이제 해야 될 이 Y를 정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집에 가고가 안 되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고민이 제 내성적인 성격, 파는 거 못하는 거, 인맥이 없는 거. 제 성격이 안 좋아서요. 제가 낯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늘 있던 언니들, 편한 언니들하고만 얘기하고 놀아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인맥을 확장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몇 명 교회 언니들을 소개하고 가입시키고 나니까 인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저는 이래요. 근데 저 엄마 월급 70만 원 꼭 만들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모르는 상가라도 한번 돌아다녀 보자. 그러고서 같이 이렇게 콜드 컨택을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때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잡상인 취급 안 받으려고 스타킹 신고 치마 입고 이렇게 딱 갖춰서 입고 다녔는데 정말 종아리가 아릴 정도로 그런 구리 시장을 이제 막 2주 동안 계속 돌았고, 저희가 하루 목표가 화장품 세트를 이제 우리 6종 세트랑 이브닝 케어랑 선크림 이렇게 해서 11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세트를 써볼 6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다 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가지 말자.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워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해봤던 일이라.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 파트너가 보고 있으니까 그분도 안 해봤을 텐데 억지로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나중에는 너무 춥고 하니까 이 6세트를 빨리 돌리고 싶어서 제가 막 앞장서서 우리 저 분식집 한번 들어가 보자고 막 이렇게 변해갔던 제 모습을 또 보게 됐고, 그러다가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한 적이 있냐면 이제 한 4시, 5시쯤에 들어갔나 봐요. 곱창집에 들어갔는데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꿋꿋하게 설명을 하고 나오는데 속을 부리더라고요, 저희한테. 왜 그랬냐면 이제 개시 전에 잡상인이 왔다고 오늘 하루 장사 다 망쳤다고 이제 이런 미신을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뒤에다 소금을 뿌리면서 제가 그걸 딱 당했을 때 그때 제가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그 전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제대로 시작할 때는 이제 안 하던 말도 하고 하기 싫어했던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죠. 또 안 겪어도 될 일,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왠지 내가 소외되는 느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나만 괜히 뭔가 이렇게 막이 씌어진 느낌? 그다음에 화장품 얘기 뭐 어때서 뭘 샀다 이런 얘기 그 전에 자연스럽게 다 같이 했었는데 내가 애터미를 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화장품 쓰는 게 듣기 싫은, 그래서 내가 괜히 막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이제 꾹꾹 참고 잘 누르면서 갔어요. 근데 그날 딱 소금을 맞으면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 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갔었어요. 그때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애터미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소금 맞아서 제가 그 핑계 김에 집에 들어왔지만
다른 서러웠던 것들이 이제 막 생각나면서 같이 폭발한 거예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왔던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쫙 빠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내 가슴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뭐 때문에 애터미를 그렇게 하려고 했냐?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녔냐? 뭐 하려고? 그때 생각났던 게 엄마 월급 70만 원이었어요. 니네 엄마 그 지긋지긋한 일에서 해방시켜준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했으면서 겨우 그 소금 한 번 맞았다고 깨갱 해가지고 집에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엄마는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놓고 난 후에 내가 설령 잘 돼서 잘 살게 돼서 편안한 삶을 살 때 가슴 한켠에 마음속에 한이 남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센터로 갔어요. 이제 그 뒤로 그렇게 엄마를 보내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다시 출근을 했고 그때 또 그 이후로 뭐 어려움이 없겠어요.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전화하면 전화 다 안 받고 막 이럴 때만 혼자 제가 퇴계원 바닥에서 혼자 엉엉 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게 자존심 상함 참아내는 거, 서러운 것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 그거보다 저는 이 엄마 월급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컸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랬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특징, 그게 제 조직 안에 제가 버텨오다 보니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점점 생명력을 갖는 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소개 안 하던 사람, 그러니까 제품을 쓰고만 있던 사람들이 좋다고 소개도 나오게 되고 또 같이 일한다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이걸 버텨가는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이 올라갈 수 있게 또 같이 함께 하고 뛰고 하다 보니까 제 수당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점점 이제 오토 판매사가 넘어가고 조금 넘치는 오토 판매사가 되어지고 이때부터 제가 엄마 월급을 50만 원씩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넘치는 오토 판매사가 된다고 그렇게 여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단단히 맘먹었던 게 뭐냐면 너가 이 일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야? 이걸 항상 생각했어요. 너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를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벼랑 끝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유 있지 않았지만 엄마 월급 이거 빨리 그러니까 엄마를 일해서 빨리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오토 판매사가 좀 넘치는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제가 엄마한테 선포를 해버렸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자. 내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70만 원이 월급이지만 왔다 갔다 교통비하고 점심값 안 든다고 생각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내뱉어 버렸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 말을 믿고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저를 벼랑 끝에 세우니까 제가 포기할 수 없었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제가 찾고 저를 그 벼랑 끝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제가 50만 원씩 계속 드리다가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주급으로 50만 원씩 드렸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내뱉어 버렸어요. 엄마, 내가 이제 일주일마다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리고 화요일마다 돈이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50만 원 그냥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은 기간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매 주마다 50만 원씩 드리니까 어때요?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드리는 사람이 됐죠. 그렇게 한참을 왔어요.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간 지 한참 됐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느덧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0만 원씩 정도 드리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딱 바라봤을 때 안 된다. 내 인생 시나리오를 내 파트너들이 보고 있다. 근데 내가 내 안에서 그냥 스물스물 이렇게 뭔가
그냥 만족하려고 그 정도면 됐지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 써진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를 파트너분들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1월부터 결심을 한 게, 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계속 못하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연말에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2019년도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그 결심을 또 했어요. 안 되겠다. 80만 원씩 그냥 드리자. 그래서 엄마한테 또 선포를 했어요. 엄마, 내가 일주일에 8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고서 들어오면 바로 그냥 입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300만 원 넘는 돈을 생활비로 드리는 딸이 된 거예요. 제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돈 벌면 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적정선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유 있을 때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걸 해내야 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인생 시나리오에 썼던 부모님 생활비 300만 원 드리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5주면 4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매 주마다 80만 원씩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루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작년 2월에 제가 부모님을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렸어요. 작년 2월에. 이것도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제 힘으로 집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집 사본 적이 없었고, 저희 결혼을 했을 때 저희 남편 이제 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부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 집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집은 4억짜리 뭐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모아서 사서 그냥 돈 모아서 가서 사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랐는데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아, 우리 엄마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아파트라는 곳에 들어가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엄마 아빠가 기다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오면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가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냥 작은 움직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세라도 한번 알아보자. 이러고서 부동산을 이제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대출 이자가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추진해서 작년 2월에 저희 엄마가 아파트로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서 사시게 됐어요. 한번 구경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6학년 때부터 태교원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지하 그 불 같은 방에서 벗어나서 태교원으로 와가지고 이 빌라에서 작년 2월 달까지 산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서 산 게 아니라 이 지하에 이 빌라의 구조가 층 하나당 지하 방이 하나씩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 방에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면 이렇게 세 방이 있는데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이 공동 주방이에요. 공동 주방에서 함께 부엌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이 되어 있고 화장실은 놀이터에 있는 공동 화장실에 이렇게 사용했었어야 됐고 지금은 그 지하 방에 몇 명이 안 살아요. 거의 다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전에 살던 데는 찍어놓지 못해서 이사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런 방에서 이제 살았었고 이제 내 식구가 언니 오빠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옆에 방도 얻게 되고 옆에 방도 얻게 돼서 지하에 한 층을 다 쓰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발전해서 그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에 3층에서 작년 2월 달까지 사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된 거죠. 네, 아파트 이사 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남향에 해가 잘 들고 아주 밝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어두컴컴한 햇볕 잘 안 들어오는 곳에 계시다가 제가 여러 번 보잖아요. 강의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송은경 진짜 잘 버텼다.
강사님, 멈췄습니다. 앞에까지 스토리 잘 기억해 두세요. 기억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스토리 들으시려면. 강사님은 더 진땀을 빼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또 우리 아마추어들의 또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맛에 또 더 자연스럽고 공감대가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얘기 한마디씩 할까요? 아, 보이세요? 본부장님? 네, 잘 보여요. 아,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무슨 필리핀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저희 기억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문서 공유 저 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지금 안 보이는데요. 제가? 아니요, 공유가 안 뜨는데요. 네, 지금은요? 네, 보여요? 예, 시작됐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네네. 자, 이게 이제 제 본부장 승급 때 갔던 사진이에요. 본부장 승급을 하는데 이때 저희 엄마 아빠 70세가 훌쩍 넘으신 나이인데 여권을 처음 만드셨어요. 여권.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제대로 갈 여유도 없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본부장 갔다고 회사에서 또 이렇게 잘 대우해주면서 여행하는 모습, 바닷가에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걸으시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참 행복했던, 그래서 참 여러모로 내가 애터미를 선택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평범했던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해봐야겠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해봐야겠다. 회장님 강의를 듣고 너무 커서 못하겠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미 정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 플랜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가입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사업을 결정했을 때 진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진입비 어떤 목돈이 들어가는 거였다고 하면 제가 회장님을 강의를 듣고 내가 사업을 해봐야지 했었어도 저한테는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없었겠죠. 그다음에 매달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고 파는 거 잘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달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해내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비자로서 돈을 탈 수 있었던 게 무한 누적시켜주는 것 때문에 제가 캐시백의 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알아가면서 또 그걸 더 자주 타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소개를 일어나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고 지금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저는 무한 단계인 것 같아요. 저로부터 단계를 자르지 않고 저로부터 두 줄로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의 매출을 인정한다라는 거. 결국 저는 인맥이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건 제품력이지 나의 인맥이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소개가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는 저절로 늘어나더라고요. 단지 이 제품을 써보게 만든 용기는 내가 내야 되겠지만 인맥이 많지 않다고 해서 가망성이 없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소비자들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 소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품력 덕분으로 그걸 단계를 자르지 않고 내가 가입시켰건 누가 가입시켰건 상관없이 무한대로 인정한다는 거. 지금 제가 처음에 몇 명 갖고 시작한 소비자가 지금은 셀 수 없는 인원들이 하위에서 제품을 쓰고 좋아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들이 제 일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수당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 바로 무한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지금 필리핀에 이번에 본부장님이 나오셨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현지인들이 국장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지금 부업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전업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일들이 모르지만 연결되어서 그것들을 다 인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일상을 또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일의 끝이 있다라는 거. 나의 좌우에 무한대로 무한단계로 인정해주고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나라도 따지지 않고 다 인정해주니까 결국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계속 차 올라갈 텐데 그럼 어느 순간 그 상한선이라는 곳에 다 도달하게 된다. 거기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수당 안 주니까 진짜 돈과 경제, 돈과 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돈 때문에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받쳐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고 제 노력을 했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받쳐주는 시스템에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제가 버텨내는 어떤 그걸 내가 버텨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고 이게 작동하는 시간이 결국 어느 순간부터 생기더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조건들이 저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애터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누구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는 잡았다가도 놓게 되고 그 이유는 뭘까? 간절함이 덜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저처럼 또 여기 계신 분들처럼 각양각색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애터미를 선택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걸 찾는 게 힘든 것 같은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Y를 내가 찾을 수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고 괜찮아. 이런 분들은 현실 점검을 해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 Y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계신 분들 아니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남편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편분이 일을 해줄 때는 그래도 수입이 꽤 됐는데 은퇴하고 바로 연금으로 넘어가면 소득이 갑자기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모습을 주변에 제가 보고 있고 경조사 쫓아다니기 바빠서 정말 그걸 무서워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은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뭔가 그 연금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낫죠. 그런데 그마저 없는 분들은 퇴직금 타가지고 뭔가 요즘에 은퇴할 시기 되면은 정년퇴임할 때 되면은 꽤 젊으시잖아요. 한창 이제 막 시작하시는 젊은이잖아요. 62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놀 수는 없으니까 그 퇴직금 가지고 뭔가 자영업을 하면서 그 돈을 한꺼번에 날리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지속적인 어떤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나한테 어떤 소득을 갖다 주는 것들은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취직이 안 되죠, 요즘에. 취직이 안 되는 분들 많은데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변에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에게 또 코로나로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 그렇다고 안 내는 건 아니죠. 저희 아는 분 남편 친구분이 그래요. 무슨 억대의 돈을 들여서 스크린 골프장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때 문을 닫게 만들었던 시간이 잠깐 있었잖아요. 월세가 1,800?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에 그런 분도 있고 적지만 그게 마이너스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 회사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퇴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긴 싫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주변에 돌아보면 이런 고민들 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입이 딱 끊기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게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안정적일 때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준비하는 사람은 든든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걸 찾는 건 여러분 몫인 것 같아요. 자, 애텀이라는 회사와 생산자와 합력을 해서 좋은 제품을 정말 제조 원가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이제 팀 중에 어떤 분들이 그걸 해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소비자들에게 협력성선 스토리 있잖아요. 협력성선 스토리라는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려주면서 댓글을 달게 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걸고 있는데 그걸 들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걸 보여주면 이 생산자와 애터미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마음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소비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애터미의 정보를 듣고 회원 가입이 돼서 내가 써보고 좋은 것들을 입으로 소문내는 것만으로 소득이 생겨지는 거. 여러분, 애터미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 차려놓은 곳에 내가 정말 자랑만 하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알아보고 또 그 소비자도 또 소개를 했을 때 어떤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걸 부지런히 알리고 다니는 것만으로 내 노후가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면 왜 안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애터미 사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봐도 온라인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도 결국은 거대 자본가들에게 계속 소득이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돈이.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다시 흘러나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이대로 계속 갔을 때는 끝이 날 수 있는데 애터미는 어때요? 총 매출액이 일어났을 때 35% 소비자한테 또 돌려주는.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입소문을 내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애터미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몰려올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다. 그랬을 때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요? 내 하위로 들어와야겠죠. 그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부지런히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코로나 오고 나서 여러분 생필품 안 사셨어요? 오히려 사재기 했었죠. 사재기 한 경우도 있었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가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생필품을 쓰고 소비하는 일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소득이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소득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아무렇게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안에서 만드는 소득은 가장 안정적으로 저는 보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애터미를 만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가. 그걸 찾으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 꿈을 크게 갖고 간절함을 더 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일을 진행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들이 생기고 웅덩이도 만나게 돼요. 이 꿈이라는 거 오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 꿈을 먼저 찾고 그 꿈에 대한 간절함을 강하게 갖고 내 가슴 속에 확 심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단단히 결심하고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다시 와서 하기는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찾은 이 꿈, 내가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그 꿈의 크기와 간절함의 크기가 작으면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이 부정적인 시선이나 거절당하는 것들이나 자존심 상하는 것들의 웅덩이 속에 지나가면서 빠지게 돼요. 빠져서 이 꿈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에 가버리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 꿈의 간절함의 크기가 크면 이런 웅덩이들이 없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고 갈 겨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1월 하반기에 제가 승급을 했는데 그래서 2021년 전반기에 계속 지금 축하를 받는 것 같고 뉴 로얄 마스터라고 자꾸 이제 승급식을 제가 4월에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축하받는 것도 기분 좋네요. 자, 이렇게 로얄 마스터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또 만들어준 이 저의 스토리에 대한 노래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과정 중에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챙기지 않고 다 내어주니까 제가 사실 총장 갔을 때 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내가 내 노래 하나를 만들고 싶다. CCM 노래 하나 만들어서 찬양하고 내 송은경의 노래 다른 사람 노래를 빌려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2가지에서 갈등을 했는데 그래 나중에 하자 그러서 이렇게 탁 그 돈을 다른 데다 썼는데 본사에서 제 노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또 경험도 있었고 제가 로얄에서 도전하는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제가 2015년도에 리더스 들어갔어요. 노래가 2014년도에 시작됐는데 2014년 4월에 시작됐는데 이성현 박사님께서 월천댁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박사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없어서 제가 하반기에 목표를 세워서 리더스를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다 세워서 이렇게 수단 계산해 갖고 결국 2015년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3월 달에 문자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리더스에 제가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들 코로나 오고 막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마음이 계속 그랬어요. 저만 리더스, 저희 파트너분 몇 명 안 되는 리더스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 하위에 리더스가 몇 명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리더스 그 워크샵 하는 때 코로나 오고 나서 어떤 그 직급에 대한 결과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직급이 유지되는 사람은 있는데 신규로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집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경영진 분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이제 1억 이상 연봉자, 2억 이상 연봉자, 4억 이상 연봉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입이 되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위 파트너들은 지금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뛰지 않으면 여러분 파트너들은 기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게 돼서 여러분 파트너들에게 목표를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파트너분들에게 제가 로얄 마스터를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유지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도 잔잔하게 있던 파트너분들이 목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전체 계보도를 다 그려주고 보니까 각자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직급에 가야 되는지 어느 직급을 유지 도전해야 되는 건지를 보시면서 각자 그거에 대한 목표를 잡아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기도 했지만 사실 파트너분들이 많은 힘을 주셨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해가는 유지하고 도전하는 유지해내는 과정 도전해가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아주 치열하기도 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이제 그 과정 중에 제가 느낀 것들이에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가 이제 던져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파트너의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폰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폰서가 가면 가고 파트너가 하면 하고 파트너가 안 가서 난 못 가고 이런 그 사실 주체가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주체가 내가 돼야 돼서 그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방법이 생겨나는 건데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안 가면 난 못 가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었을 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각자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발전을 위해서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파트너가 내 일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일을 해나가야 도움의 손길들이 그때 오는 거지. 누가 안 해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안 해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꿈을 누군가 대신 이루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꿈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도전 조율해가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딱 계보도를 보니까 나 아니면 못 가게 생겼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다 느껴져요. 희한하게 사람이 육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런 분들하고 도전했을 땐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 것 같은지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요. 저는 정말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고 처절하게 그 어떤 계보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절대 포기한 것이 없이, 부정이라는 것이 없이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돕고 싶더라고요. 설령 여기 사업자분들 계시니까 정말 내가 수당이 하나도 안 남아도 저 사람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수당을 다 내려서 간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까? 제가 박사님 강의 중에 항상 그 말씀을 생각을 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그게 하늘에 닿았을 때 결국 여러분 노력이 하늘에 닿았을 때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안 생기는 거야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늘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 것인가.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고 그런 사람이 보였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전할 때 결심을 하고 수도 없이 이걸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폰서도 사람인데 안 흔들리겠어요? 파트너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괜히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꼭 스폰서만 힘을 주는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힘을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한번 해봐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도전해봐요. 우리가 여기는 책임질 테니까 안 되는 쪽 빨리 봐서 그쪽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도전해요. 우리 센터에 총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센터에 로얄 리더스 클럽이 있어야 돼요. 라고 외쳐줬던 파트너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고민들, 걱정들이 그런 파트너분들의 한마디에 사라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똑바로 서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스폰서에게만 그런 용기 있는 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들도 스폰서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또 파트너에겐 당연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의 힘이 굉장히 큰데요. 이 기계가 감정을 읽어내는 기계를 식물에다 연결했더니 그러고서 물을 줬더니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했어요. 아 행복하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생각만 했어요. 머릿속으로. 이 식물을 한번 태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하더래요. 무섭다고. 여러분 내가 생각을 머릿속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운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적용이 되냐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된다는 생각.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감히 실패할 용기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한다고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방법을 찾더라고요. 근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핑계거리가 자꾸 생각나고. 그죠? 여러분, 감히 실패할 용기를 좀 가져보시고, 단단하게 조금 서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좀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되게 해보자. 될 수 있다.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애터미 일을 하신다면 누구나 다 상한선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너무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너무 죄송하고 시간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